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토트넘 하면은 그다지 떠오르는 문제가 없지만 문제는 아프리카 컵 대회 그리고 아시안 컵 대회에서 사실은 주전 선수들이 많이 빠지게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토트넘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 토트넘의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찰리 에클시어 기자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에클시아 기자에게 쏟아진 여러가지 토트넘 팬들의 질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최근에 EPL 팀들이 보여주고 있는 스타일에 대해서 좀 간단히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 공격 작업마다 패스 수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공을 전개하는지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맨시티가 굉장히 특이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굉장히 느리고 공의 전달 속도는 굉장히 느린데 그런데 패스는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팀이 바로 맨시티입니다. 그래서 이 프리미어리그 전체에서 공을 가장 느리고 가장 많이 패스하고 있는 팀이 어디냐라고 이야기하면은 바로 맨시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토트넘은 지금 한 중간쯤에 있고 뉴캐슬이랑 거의 비슷한 수치를 공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아스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맨시티의 어떤 경향성을 좀 따라가고 있는 느낌이 보인다. 다만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빠른 속도로 전진을 하면서 공격을 이끌어 나가는, 그리고 패스 수도 많이 가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하위권 팀인 루턴 같은 경우에는 전진을 거의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셰필드, 본머스 같은 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팀들은 지금 전진 자체에 문제를 좀 겪고 있는 팀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브라이튼, 첼시 같은 팀들은 그래도 패스가 좀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첼시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다 보면 괜찮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 팀은 이 토트넘이랑 경기를 할 때 좀 관심 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사실 중 하나가 뭐냐면은 최근에 이제 zones of control, 그러니까 그 팀들이 지배하고 있는 구역을 나타낸 겁니다. 이렇게 나타냈을 때 일단 토트넘이 굉장히 넓은 구역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상대 팀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은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는 팀 중 하나가 바로 토트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토트넘이랑 견줄 수 있는 팀이 맨시티 정도밖에 없습니다. 맨시티 그리고 첼시. 첼시는 여기서도 괜찮네. 첼시는 여기에서도 지표가 나쁘지 않은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아스날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아스날, 첼시, 리버풀, 맨시티, 토트넘 정도의 팀들이 진짜 거의 필드 전역에서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상대팀의 페널티 에어리어 빼고는 거의 지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 이 무게감이 약간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이유는 제가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팀이 사실은 공격하는 방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공격하는 게 49.5%, 굉장히 많이 쏠려 있습니다. 반면 이제 맨체스터 시티 같은 경우에는 중간으로 공격하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보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중간이나 왼쪽으로 전개를 하고 있는데 오른쪽은 좀 떨어진다. 클루셉스키가 좀 힘을 내줘야 되는데 여하튼 이쪽이 좀 부족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공격 지역을 완전히 거의 오른쪽으로 들어간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거의 50%의 찬스가 오른쪽에서 나고 있다라는 분석인데, 맨시티는 이제 중앙에서 나고 있는 찬스들, 그러니까 중앙에서 전개를 하면서 찬스가 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서 나는 찬스들, 이게 모든 찬스는 아닙니다. 오른쪽에서 난 찬스만 표시를 한 건데, 여튼 오른쪽에서 활발하게 이 패스들이 나오면서 공격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다시 말해서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을 봉쇄당할 경우에는 확실하게 공격에 좀 차질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역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여하튼 굉장히 재미있는 지표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지표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최근에 토트넘 팬들이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질문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찰리 에클시어 기자가 답변을 해 화제가 됐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좀 흥미롭다라고 생각하는 질문들을 뽑아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볼까 하는데, 일단 새로운 영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아프리카 콘티넨탈 컵, 이제 아프리카 컵이죠. 그리고 아시안 컵도 사실 문제가 되고 있고, 은돔벨레 관련된 소식도 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탕기 은돔벨레가 돌아올 수 있다는 소식이 있다. 1월 달에, 그러니까 그 임대 계약을 파기하고 돌아올 수 있다. 이게 진실이냐라고 이제 물어보고 있는데, 아니라고 합니다. 일단 불가능합니다. 그 early termination is not possible, 가능하지 않다. 계약의 이른 파기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갈라타사라이랑 은돔벨레의 이 상황이 사실은 은돔벨레가 최근에 피트니스 코치도 이제 두고 있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햄버거 여러분 그 기사 보셨죠? 햄버거 주문하다가 감독과 언쟁 벌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근데 뭐 햄버거가 문제였겠습니까?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 행동을 하다가 이제 햄버거 하나에 터진 거죠. 쭉 쌓여오다가 이제 마지막 하나 햄버거를 딱 얹었는데 터진 거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고, 여튼 은돈벨레가 지금 갈라타사라이에 적응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 부분은 사실이고, 하지만 일찍 돌아올 일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루셉스키, 최근에 클루셉스키가 지속적으로 뛰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 제가 제 채널의 그 댓글에서도 많이 봤는데 클루셉스키 왜 안 빼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클루셉스키가 왜 안 빠지는지에 대해서 이제 찰리 에클시어가 이야기하는데, 클루셉스키는 인기가 많대요. 이 동료들과 코치들한테. 인기 때문이냐라고 하면은 뭐 왜 인기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자, 왜 인기가 있냐면 일단 많이 뜁니다. 많이 뛴다라고 하는 거는 이타적인, 이 팀을 위해서 헌신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 이 루턴 타운을 상대로 10명으로 줄었을 때 사실은 크루셉스키가 혼자 앞에서 버티면서 열심히 뛰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본머스전과의 이 보여준 모습에서도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크루셉스키 같은 경우에는 이 뛴 거리 자체, 이게 가장 많기 때문에 팀에서 사랑받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이 있다면은 일단 공격 전개를 하는 패스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이 전진 패스들을 나타낸 이 표인데, 클루셉스키가 전진 패스를 지속적으로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토트넘의 공격이 풀려가고 있는 것도 있다. 아까 뭐 오른쪽에서의 공격이 적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도 클루셉스키가 지속적으로 전진 패스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완전 틀어막히진 않은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난 시즌과 비교를 해봤을 때 클루셉스키가 어디 있느냐?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약간 수비진에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자신이 이제 공격하는 지역 그 외에도 이제 중원에 살짝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공격적으로 완전히 몰려있죠. 뭐 24.1%가 이제 오른쪽 윙 지역이고, 그 다음에 중간에 7.4%, 그리고 상대방 페널티 박스 안에서도 8.3%니까 굉장히 큰 수치의 변화죠. 원래는 5%밖에 안 되고 했으니까 발전하고 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좀 생각해 볼 만합니다. 메디슨, 손흥민 같은 경우에는 살짝의 부상에 대한 어떤 이슈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뭔가 좀 관리가 필요했고, 그리고 히샬리송 같은 경우에는 뭔가 폼이 좀 안 좋았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클루셉스키가 지속적으로 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클루셉스키가 어리지 않습니까? 23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 부분에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클루셉스키를 좀 키우고 싶어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어린 선수고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선수기 때문에, 이미 완성이 된 선수들은 사실은 그때그때 좀 빼주고 로테이션에 돌려도 되지만, 성장하고 있는 선수에게는 조금 더 기회를 많이 부여하고 싶다라는 게 아마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생각이 아닐까라고 이제 찰리 에클시어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벤탄쿠르가 돌아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벤탄쿠르가 과연 누구를 대체하게 될까에 대한 이야기죠. 이 부분은 저도 사실은 저번 영상에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벤탄쿠르가 돌아오게 된다면은 일단은 이 돌아온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면 부상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물론 쉬워 보이기는 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다라고 이제 전제를 하면서, 만약에 완벽하게 회복한다면은 파페 마타사르를 대체할 확률이 가장 높다. 메디슨 같은 경우에는 패스, 공격 작업에서의 패스 능력, 그리고 비수마 같은 경우에는 수비 작업에서의 태클 능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두 선수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에 비해서 사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올라운드 플레이어죠. 그런데 이제 벤탄쿠르도 사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뭐 비수마나 메디슨을 대체하는 것보다는 사르를 대체하면서 이제 전력을 더 높일 확률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사르 대신에 뛸 수 있는 선수가 있다라는 것만으로 사실 굉장히 좋은 선택인데, 그런데 만약에 사르도 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메디슨을 이제 히샬리송이 뛰고 있는 왼쪽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사르, 비수마, 벤탄쿠르를 이제 중간에다가 놓고 메디슨을 왼쪽에다가 놓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토트넘이 굉장히 많은 옵션을 갖게 되는데, 이 부분이 토트넘에게 굉장히 좋아 보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생각은 처음 해봤는데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히샬리송이 지금 뭔가 좀 잘 못해주고 있는데, 벤탄쿠르가 메디슨의 역할을 대신해줄 수 있거든요. 그럼 메디슨은 다른 역할을 또 맡아도 되죠.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선수들이 사라지기 전에 일단 메디슨이 왼쪽으로 가보는 역할, 이거는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벤탄쿠르, 비수마, 메디슨 이렇게 이제 스타팅을 하게 되면은 사르, 호이비에르, 스킵, 로셀소가 이제 주전이 아닌 보강 멤버로 사용될 확률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토트넘의 스쿼드 살펴보면은 메디슨, 비수마, 사르, 호이비에르, 벤탄쿠르, 로셀소, 스킵 있는데,
스킵이 일단 스킵이고, 메디슨 나쁘지 않죠. 비수마 사르 지금 이 세 명이 지금 주전을 하고 있는데, 호이비에르, 벤탄쿠르, 로셀소, 사실은 이 세 선수가 이 세 선수의 정확한 대체가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비수마가 호이비에르, 사르가 벤탄쿠르, 메디슨이 로셀소, 이렇게 사실은 대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응하는 선수들이 잘해주기만 한다면은 비수마, 사르가 잠깐 이 아프리카 컵 때문에 빠진다 하더라도 나쁘지 않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또 따로 나오는데, 무슨 질문이냐면은, 자, 아프리카 콘티넨탈 컵이랑 그리고 아시안 컵, 이 대륙별 대회죠. 이 부분에서 이제 선수들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백업이 좀 필요하지 않냐. 그리고 센터백도 지금 새로운 백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 토트넘의 영입 계획이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묻는 거죠. 그래가지고 일단 센터백 그리고 공격 지역에서의 어떤 보강, 이 부분은 지금 likely, 지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호이비에르나 로셀소가 만약에 떠나게 될 경우에도 이제 대체가 필요하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호이비에르, 로셀소는 이제 메디슨 그리고 비수마의 어떤 서브 역할을 해주는 그런 선수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없어질 경우에는 새로운 선수를 구하는 게 맞죠. 구하는 게 맞고, 모든 포지션이 사실은 계획이 있다. 어느 정도는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고,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뭔가 영입할 만한 선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과감하게 지금 영입을 시도할 생각이다. 벤탄쿠르, 클루셉스키, 페드로 포로 같은 선수들이 최근에 이제 나왔는데 굉장히 좋은 영입이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 영입에 대해서 토트넘이 조금 더 성과를 거두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가장 큰 문제는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가 소화할 수 있는 왼쪽 윙과 그리고 중앙 스트라이커, 이 부분에 대한 건데, 이 부분이 아무래도 지금 토트넘이 가장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브래넌 존슨이 어떻게 적응하는지가 좀 관건일 것 같다. 왜냐면 지금 브래넌 존슨이 이 왼쪽에서 뛰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고, 최전방에는 지금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브래넌 존슨이 나설 기회가 거의 없다시피 했지만, 그래도 브래넌 존슨의 스피드 그리고 결정력을 지금 아직 보지 못해서 모르겠는데, 결정력이 좀 받쳐준다고 하면 손흥민 선수의 자리에도 뛸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유망주이기 때문에 토트넘이 과연 브래넌 존슨을 어떻게 발전시키느냐, 이 부분도 좀 체크해볼 만한 포인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센터백 영입에 대한 부분인데, 반더벤 그리고 로메로 같은 선수들이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센터백을 좀 데려오기 어렵지 않겠냐. 그러니까 예전에 해리케인이 있을 때 이 공격수들이 오기 싫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반더벤과 로메로도 비슷한 상황이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게 신기했어요. 뭐냐면은 맨체스터 시티의 모델을 따를 수 있다. 무슨 뜻이냐면은 센터백만 할 줄 아는 전문 센터백을 데려오는 게 아니라 풀백으로도 뛸 수 있는, 그리고 뭐 수비형 미드필더나 다른 포지션에서도 뛸 수 있는 그런 센터백을 데려오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 똑똑한 생각이에요. 왜냐면은 반더벤, 로메로를 봤을 때 나 진짜 토트넘에서 주전 뛰기 어려울 것 같은데 라고 어떤 수비수라도 생각할 겁니다. 지금 뭐 당장 김민재는 가능하죠. 김민재는 가능한데, 뭐 그냥 일반적인 수비수가 와가지고 이 자리를 내가 경쟁한다? 이거는 뭐 반더벤 자리도 힘들고 로메로 자리도 힘들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포로, 우도기, 에메르송, 뭐 이런 선수들이랑 이제 경쟁을 한다? 뭐 그러면 나쁘지 않겠는데? 그리고 혹시 여기에서 이제 그 부상이 나게 되면은 다이어? 다이어랑 경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풀백도 뛸 수 있고 혹은 다른 포지션도 뛸 수 있으면서 센터백을 뛸 수 있는 그런 선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베스트다. 근데 이게 그 맨시티의 모델이다. 근데 맨시티가 이건 좀 여담이긴 한데, 맨시티가 최근에 스쿼드의 뎁스가 그렇게 좋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한두 명만 부상을 당하더라도 확실하게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렇게 겹치는 포지션에 대한 활용 때문이거든요. 이 스쿼드 크기가 점점 작아지겠죠. 왜냐면은 여러 가지를 할 줄 아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약간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여튼 똑똑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반더벤 선수가 굉장히 날아다니고 있는데, 이 사진에서 완전히 날아다니고 있네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만큼 좋은 센터백을 한 명 더 영입한다. 야, 진짜 꿈의 토트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최고의 영입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콘테가 만약에 이제 1시간 정도 인터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어떤 질문을 하겠냐? 이게 이제 토트넘 팬이 찰리 에클시어 기자한테 한 질문이니까, 에클시어 기자가 어떤 질문을 할지에 대한 부분인데,
에크시어는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싶다고 해요. 이 토트넘에 있을 때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건지, 그리고 이 전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 3-4-3 포메이션으로 리그를 우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싶다. 당신의 화석 같은 전술로도 이 리그 타이틀을 따낼 수 있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거의 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데, 뭐 여튼 콩테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 시즌에 좀 힘든 상황이었다라고 이제 뭐 약간 좀 콘테에 대한 배려를 해주는 에클시어 기자의 모습을 볼 수 있지만, 하지만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싶다. 최근에 토트넘이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걸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는지. 이 부분은 사실은 누구나 질문하고 싶을 겁니다. 뭐 다른 채널에서 가끔씩 뭐 콩테가 이런 인터뷰를 했네 저쨌네 하지만, 콩테는 공식 석상에 거의 나서지 않고 인터뷰도 공식적으로 한 게 뭐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있었다면 봤을 것 같은데 어그로 끄는 채널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콩테 같은 경우에는 이 유벤투스 관련된 행사에서 목격된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그 이후에는 딱히 공식 석상에 나서고 있는 것 같지 않다. 뭐 기자들이 찍은 사진도 딱히 없고, 최근에 봤을 때 뭐 콩테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궁금하긴 한데, 뭐 부끄럽겠죠. 아무래도 토트넘이 지금 이렇게까지 잘하고 있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날아다니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진짜 내가 손흥민을 가지고 뭘 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튼 토트넘이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뭐 아프리카컵이나 아시안컵 이런 부분들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다 뭐 작전이 있다고 하니까, 영입할 생각이 있다고 하니까 12월이 되면 또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겠죠. 어떤 영입들에 대한 설이 있는지, 그리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또 놀라운 논란에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최근 토트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한데요. 댓글로 의견 달아주시면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You are my sunshine, my only sunshine. You make me happy, home and away. And when it's pouring, you keep on scoring. So please don't take my Sony away.